녹색정의당 상무위 모두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동건설 중대재해 사건의 제대로 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합니다. 2019년 경동건설 현장에서 건설 노동자 고 정순균님의 산재 사고로 사망하는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의 사고는 마치 그것이 순리라는 듯 입증 책임이 유족과 고인의 몫이 되었고, 사고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도 유족들은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는 유족과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고 정순균 님이 당한 사고의 책임을 확인하는 재판 과정에서 이미 여러 조작과 은폐 시도가 발각되었습니다. 고인의 서명을 조작한 서류와 그것을 시인하는 증언들이 확인되었지만 대리 서명은 일종의 관행으로 치부되었고 조작과 은폐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관행일 뿐이라면서 대리 사인 그리고 관행이라면서 사고 현장의 구급차 진입을 막고 숨기고 조작하고 그렇게 얻은 것은 최악의 산재 사망 국가라는 오명, 그리고 오늘도 퇴근하지 못하는 사람의 빈 자리밖에 없을 것입니다. 원청인 경동건설과 하청업체는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리고 정순기 씨의 죽음이 오롯이 본인의 책임으로 남지 않도록 제대로 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중대재해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복되는 세아베스틸 중대재해 관련 검찰과 고용노동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틀 전 군산 세아베스틸 공장에서 또 한 분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했습니다. 어제였네요. 네,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인해 5명째,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8명째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현장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대체 세아베스틸은 무엇을 생산하는 공장일까요? 검찰과 고용노동부의 책임이 상당합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발생된 기존의 사건들은 지지부진한 수사 진행으로 한 건도 기소되지 않았다고 하며,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특별 근로감독 역시 사건이 재발됐다는 측면에서 무용지물이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러한 산업재해 도미노를 멈추기 위해 녹색정의당은 단식과 농성을 불사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검찰과 고용노동부가 지금처럼 안일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앞으로 발생할 또 다른 중대재해 원인을 본인들이 제공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지금까지 발생한 중대재해도 기업과 함께 책임을 져야 될 공범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녹색정의당은 중대재해 없는 세상, 그리고 안전하게 퇴근할 수 있는 권리를 노동자들이 가질 수 있게 언제나 최선두에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어제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열사의 어머니 정차순 여사가 향년 91세로 별세하셨습니다. 이에 앞서 2018년 열사의 아버지 박정희 선생이 별세하셨으니 박종철의 대학 서클 친구로서 함께 학생운동을 한 저로서는 부모님을 모두 떠나보낸 마음입니다. 종철이가 민주화의 문을 열었다면 종철이의 부모님은 열사가 가신 이후 민주화의 집을 완성하기 위해 싸우셨습니다. 전국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유가협을 창립했고, 박종철이 쓰러져간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의 훼손을 온몸으로 막으셨습니다. 이렇게 지킨 남영동 대공분실은 곧 민주인권기념관으로 재탄생할 것입니다. 두 분이 생전에 꼭 이루고 싶어 했던 일은 민주유공자법의 제정입니다. 민주유공자법은 꼭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국가폭력에 의해 사망, 행방불명되거나 심한 부상을 입은 829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아니라 4.19나 5.18 유공자처럼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자는 법입니다. 박정희 쿠데타 이후 군사독재에 맞서 싸운 사람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고 투옥된 사람만 수만 명이 넘을 것입니다. 민주유공자법은 이들을 전부 예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유공자법을 셀프 특혜라고 비난하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사람이 어떻게 자기에게 특혜를 줍니까? 소위 윤핵관인 권성동 의원은 운동권 신분 세습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박종철 열사처럼 20대에 자녀 없이 사망한 경우가 한둘이 아닌데 어떻게 신분을 세습한다는 것입니까? 취업 혜택은 국가유공자 모두가 받는 것인데 그럼 민주화 유공자만
취업 혜택에서 제외하는 차별을 주자는 얘기입니까? 대입도 민주화 유공자만 따로 뽑는 대학 특별 전형은 없습니다. 기회균형, 사회배려 전형 등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포함되어 있을 뿐입니다. 슬프게도 민주화운동 사망자 136명 중 기혼자는 29명에 불과하며 현재 30살 이하 자녀는 한 명도 없습니다. 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30살 이하 자녀도 손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유공자들의 헌신과 희생 덕분에 극악한 군사독재를 없앨 수 있었습니다. 역사학자 E.H. 칸은 역사란 현재와 과거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라 했습니다.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폄하와 악선동은 의로운 과거만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퇴행으로 가는 현재를 감추기 위한 것입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칭해지는 아들을 괴로워하며 어제 별세하신 정차순 여사의 염원을 국회가 즉시 받들어야 할 때입니다. 정부의 특활비 논란을 끝낼 최종적인 해결책은 녹색정의당의 특활비 내역 공개법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고발 기자회견에서 박찬대 공동위원장과 김승원 법률위원장은 국민 혈세를 마음대로 써놓고 자료까지 무단 폐기한 특활비 범죄로 윤 대통령과 한 전 장관을 고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정부의 특수활동비를 남용하고 그 증빙 자료를 폐기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정권을 막론하고 반복되어 온 문제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잘못을 고발해서 바로잡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문제가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 11월 녹색정의당을 대표해 특활비 내역 공개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매년 특활비 집행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 내역을 제출케 하고 특활비 현금 지급 시에는 최종 수령자에 대한 증빙을 의무화하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특활비 심의위원회를 두어서 특활비의 집행 지침을 심의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인 이 법은 지난 2월에 기재위에 상정됐지만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걸 때입니다. 정권을 막론하고 반복되어 온 지긋지긋한 특활비 범죄를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1,200억 원의 특활비 예산은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예산 편성 지침에서 특활비를 비공개할 근거를 별도로 신설했습니다. 사후적 고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요청합니다. 21대 국회에서 특활비 내역 공개법을 제정합시다. 이상입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